네, 지난주 금요일에 탄핵 청원 1차 청문회가 열렸고요. 그 다음 날에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 모처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서울 창성동에 있는 경호처 부속청사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이 관련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는데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조사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그 조사 시기나 형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혜죠, 특혜. 특혜입니까? 예, 특혜고 사실은 그 중앙지검에 와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예. 검찰이 와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검찰은 경호와 보안상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의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부분에 경호 인력이 없거든요. 보안도 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가 여기로 와서 조사해라 이런 경우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 이원석 총장이 얘기했던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고 예. 그런 말이 다 그 부질없는 그냥 메아리였다, 쓸데없는 소리였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안증이 되네요. 바로 거기서 가장 핵심 문제는 결국은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인 것 같은데 네, 이건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원석 총장이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입니까? 예, 임기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되게 이런 중요한 사건, 쉽게 말해서 뭐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매주 중앙지검장이 뭐 총장과 만나지 않습니까? 차담 겸 보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라든가. 그러면 총장이 그걸 갖다가 2년 동안 거의 듣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수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총장이 직무유기고 혹은 야 지금은 아니야 좀 수사하지 마라고 하면 직권남용이고요. 그런 것을 계속 방기하면서 있다가 그냥 말로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패싱당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꾸려진 수사팀이 완전히 교체가 되고. 검사장 인사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은 수사에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할 정도로 패싱을 당한 거니까 사실은 뭐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게 2번 정도 연속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보여지죠. 쉽게 말하면 아무 힘을 못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원석 총장은 시종 일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네네. 그게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검찰총장의 명이 지금 전혀 영이 서지 않는다. 한마디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전에 네. 지금 행정관들이 다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죠. 그 전에 이제 최 목사님 조사를 네, 받고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모시는 행정관 3명, 3명이 다 조사를 받고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총장도 그래서 아마 더 검찰청에서의 수사 필요성을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인 그런 차담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근데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결국은 뭐,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도이치 건에 대해서는 7시간, 네. 명품백 건에 대해서는 5시간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도이치 건 같은 경우를 7시간 조사해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질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받아쓰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김건희 여사가 말한 대로 받아쓰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진술에 의문점이 있으면 대질을 시켜야 됩니다. 최재형 목사도 불러서 대질을 하고 아니, 도이치 건 같은 경우. 도이치 건도 뭐 권원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종호 씨라든가 그때 작전 세력들도 불러서 대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받아쓰기 한다는 거죠. 통과 의뢰다. 통과 의뢰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도이치 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전날 네. 금요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미리 보내왔기 때문에 그걸 가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조사를 한 거다. 네. 이게 이제 검찰의 설명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모든 자료가 김건희 여사 측에 오픈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검찰 수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이치모터스 수사 자료는 이미 다 법원에 증거로 다 냈기 때문에 다 김건희 여사 측도 다 봤을 테고요. 그다음에 면품백, 그다음에 화장품, 술과 관련된 그 자료는 최재형 목사님이 이미 검찰에 조사받으면서 다 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출되고 난 후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입장문이 나옵니다. 네. 패를 보고 아 여기 더 나올 게 없구나 요런 거구나라고 하고 나서 입장문을 내고 지금 조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예. 저는 그 패를 보고 지금 고스톱 치는 격이다. 그래요.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고. 예. 아무튼 그러면 도이치 건도 그렇고 명품백 건도 그렇고 무혐의 종결 처리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수순입니다. 지금. 네. 그 수순으로 보시는 거고. 이게 반드시 이제 지금 벌써 김건희 여사를 마지막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그다음에 다시 부르지는 않을 거고. 다시 부르지는 않을 거고 예. 대질도 안 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결론을 내는 건데요. 그럼 뭐 당연히 뭐 받아쓰기 한 입장에서는 무혐의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변수가 이원석 총장이 고심 중이다. 네. 라는 지금 보도가 있고 이르면 오늘 입장을 표명할 건데 거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선언을 한다면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 뜻을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부정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이원석 총장이 이제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그렇죠. 그런 주장이고요. 다만 명품백이라든가 화장품, 향수, 술은 지금 이원석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이건 이렇게 하라라고 지휘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미 뭐 효력은 그 실제적인 영향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명품백 건에 대해서 요번 한 번은 안 되니까 대질 조사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라.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휘를 마지막 한 번 해볼 수는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의외로- 그게 아니면 그 거치 표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예. 근데 아무튼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엊그제 어떤 그 비공개 조사의 정당성은 이미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버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께서도 다 아신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어제 이런 분석을 하셨죠.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했을까? 이게 26일로 예정돼 있는 탄핵청원 2차 청문회를 염두에 뒀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분석입니까? 지금 이제 안 나오기 위해서 예.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요. 예. 지금 26일 날 저희가 송달은 다 됐고요. 예. 김건희 여사는 출석할 의무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아마 법적으로는 불출석 사유서 내면서 검찰에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검찰 조사 안 받았어도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예. 불출석죄로 또 고발당하고 또 수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검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급작스럽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입니다.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금요일에 1차 청문회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성과는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한 것이 거의 밝혀졌다. 그렇게 보세요? 예, 어떤 예. 점에서요? 일단 02-800에 7070 예. 7월 31일 대통령이 경로하신 후에 국방부 장관과 차관 또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 그다음에 지금 주진우 법률비서관까지 엄청난 전화를 했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전에 그 02-800에 7070으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한테 비서관. 원희룡 장관한테 이제 지시를 내리고 오전에요. 그것이 언론 보도에 대통령이 장관한테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800에 7070 번호입니다. 그럼 또 그 번호를 이용해서 그 오후에 경로한 후에 다 전화를 걸었다면 그거는 뭐 V1 아니면 V2겠죠. 예. 그리고 이정섭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누구랑 통화했다는 사실을 지금 못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밝히지 못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V1 아니면 V2겠죠. 일단 그 시작 전에 지금 그러나 전현희 의원은 괜찮으신가요? 많이 다치셨고요. 그다음에 박은정 의원님도 다치셨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 법사위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타박상도 있는데 일단은 두 분의 그 상태가 제일 좀 일단 안 좋은 것 부상 같습니다. 경위는 밝혀졌습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주택에 힘을 가한 4명은 선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고발장 초안도 지금 작성해 놨고요. 그럼 어떻게 밀치는 과정에서 부닥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을 한 걸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건 이것은 이제 네. 단체 다중의 위력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거나 혹은 그 국회의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앞에 거 국회법 위반은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고요. 뒤에 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데요.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시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비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여성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그 나왔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보 청탁. 네네. 어쩌면 그 전에 패스트트랙 사건은 비슷한 그런 양상이다. 혹시 이렇게 거의 보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예. 그 패스트트랙 지금 재판이 1심만 벌써 4년 6개월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그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동훈 장관한테 부탁도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예. 만연해 있다. 이거 언제든 공소 취소로 우리가 다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 사법 처리 추진할 계획이다. 고발 조치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다 정리해 놓고 예.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요번에도 증인선서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증인선서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였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정책내 위원장께서 잘 설득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법적인 조언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요. 예, 그 박모 검사가 저희가 볼 때는 계속 라이브를 보면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코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검사의 행위는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검사는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고요. 예. 자기라든가 또 자기 친족에 있어서는 절대로 더 관여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더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인을 대동하고 그다음에 그 자격을 위원장한테 제출한 후에 허가를 얻고 나서 조언을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절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국회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몰래 한 거 아닙니까? 예. 몰래 했고 더더군다나 여론전을 위해서 그 검사도 어떤 그 임성근 사단 지지 사이트에 글도 올리고 여론전 플레이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자는 이제 26일에 2차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오겠습니까? 주요 증인들이? 주요 증인들이 지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저희가 뭐 안 나오면 일단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불출석죄에 대한 물론 형사 고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역시 뭐 국민의 지지밖에는 저희가 기댈 곳이 없는데 국민들께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요일날 1차 청문회에서 골프 3부냐 뭐 요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3부 이야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26일에 이제 명품백 예. 그리고 화장품 양주 그런 선물에 대한 청문회 부분과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부분이 원래 메인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지금 3부 토건 주가 조작, 그러니까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된 그런 협력 조치가 있었느냐, 그걸로 지금 큰 불이 옮겨지는 듯한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그 관계자들도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한숨을 쉬세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근데 김기현 변호사가 공익제보자로서 관련된 정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또 지금 이정호 씨라든가 김건희 여사가 예컨대 국정농단으로 의혹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경무관 승진 청탁이라든가 징계 무마, 그다음에 그 산부토건 회장의 그 서울구치소의 문제라든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 로비, 승진 로비 의혹이라든가 또 구명 로비, 또 산부토건의 주가 조작. 근데 그 산부토건 회장이 또 그 조 회장 아닙니까? 그런 등등이 뭐 국민들께서 뭐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여져서 한 건이면은 국민들께서도 좀 이게 뭔지 모를 텐데 여러 건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산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이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데요. 예. 그럼 뭐 원내대표께서 결정을 하실 문제인데 예. 일단은 26일 청문회는 지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가결이 안 되면 네. 3차 발의하는 겁니까? 상설특검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그것도 역시 저보다는 훨씬 더 위쪽에서 결정하실 문제인데요. 예. 저는 뭐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둘 다?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김건희 여사 이 그 비공개 검찰 조사 후에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다시 불붙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그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 법사위에는 그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네. 그리고 검사 탄핵 관련된 그 안건이 가장 좀 시급한 것인데요. 네. 그런 쪽으로 정권에서 자꾸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한다면 저희 법사위는 국민만 믿고 더 빨리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도 바로 처리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 더 속도를 내야겠죠. 속도를 낸다. 네네. 정권에서 너무 국민들께서 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국정조사도 그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4개였던가요? 국정조사 건이? 네, 이 특검 사국조인데요. 그걸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 계획은 지금은 일단은 이 순직해병 순직해병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일 처음인데요. 예. 순직해병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품백이라든가 술 수수 문제, 그다음에 삼부토건까지 다 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하나로 뭉쳐져 예, 있고 예. 그 핵심에 이종호 씨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아마 포괄적인 그런 의혹들이 다 조사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우선은 그러면 그 국정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순차적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아무래도 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네, 굉장히 그 사안들이 많고 예. 대상 증인들도 있어서 예.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국정조사는 상임위 단위에서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상임위 일단은 뭐 여러 상임위가 좀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합동으로. 네네 합동으로 해야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